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영어 듣기 CD가 튈 수 있어요. 일어났어요, 저에게.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해당이 안 돼도 그날은 또 어떨지 몰라서 우리는 오늘 지금 모든 변수에 최대한 대응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때 우리라도 대안을 갖고 있으면 그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훨씬 더 긴장을 덜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동안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강의실에 온 이유는요. 바로 다음 주가 대망의 수능이죠. 이렇게 큰 시험은 다들 인생 처음이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긴장을 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어떤 변수에 당황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교시 마음가짐 그리고 준비해 갈 것들. 시험날의 변수는 사실 저희가 받아드는 그 시험 문제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변태적으로, 집착적으로, 광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는 건 미리 다 준비를 해가자. 변수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마음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사실 시험에 진짜 운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내가 아는 게 나오면 맞추고 모르는 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시험 전까지 계속 봐주는 겁니다. 이 운의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무리는 하지 않기. 체력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떨려요. 평소보다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당일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벼락치기 한다고 밤새지는 않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 삼아 보신다면 밤을 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은 컨디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되 무리하지 않는다. 마음가짐은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이 있는데 사실 준비물은 전날 한 번에 챙기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좀 천천히 차분히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물론 전날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보온병 2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따뜻한 물이 들어간 보온병. 그리고 두 번째는 매실 응축액을 희석한 그 물을 좀 따뜻하게 타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실액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화제를 챙겨가긴 하지만 당일 되면 은근 약 먹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소화제 안 졸린데 그래도 졸릴까 봐. 소화제 먹기 좀 그럴 때 대체제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 떨어질 때 액체로 마실 만한 거. 그 다음은 상비약인데요. 본인이 이제 챙겨 드시는 게 있다면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저는 이제 세 가지는 좀 필수적으로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소화제예요. 그날 진짜 많이 체해요, 학생들이. 저도 그때 체기가 있었고 춥고 떨리니까 진짜 체하기 십상이거든요. 평소에 본인한테 맞았던 약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그날 긴장성 두통이 진짜 잘 생길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사실 집중이 진짜 안 되거든요. 물론 상비약의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졸린 약으로 이것도 역시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사제입니다. 뭐 요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해당이 안 돼도 그날은 또 어떨지 몰라서 저도 사실은 평소에는 안 먹지만 그날 혹시 몰라서 챙겨갔긴 했거든요. 먹지 않게 되더라도 그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실제로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고시생처럼 준비하자고요. 그래서 상비약으로는 소화제, 두통약, 지사제까지 세 가지를 본인한테 맞는 걸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준비물은 춥잖아요. 수능 날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수능 빼고는 이렇게 추운 날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도 추위에 시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또 이게 춥다 보니까 히터를 잘 틀어줘요. 그 감독관님들께서. 그래서 오히려 또 더울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조절해 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실 텐데 옷을 여러 겹을 얇게 입고 가는 거예요. 보통 교복 입고 가시면 셔츠랑 조끼가 있을 수도 있고 얇은 가디건 하나에 그 위에 하나 더 걸칠 수 있는 거는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핫팩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히터를 틀어도 손발이 진짜 시려워요. 머리는 더운데 발끝은 좀 시려울 때가 있거든요. 핫팩을 신발에다가도 넣어놓고 그 배에 붙이는 핫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다가도 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주일 남았으니까 교실에서든 아니면은 뭐 집에서든 신발에다가 핫팩 한번 넣어보시고 왜냐면 그 또 뜨거울 수도 있거든요. 신발에는 작은 핫팩 왜냐면 걔가 좀 온도가
덜 올라가니까 특히 수학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학 시간은 어쨌든 손이 되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거는 눈으로 풀 수 있어도 사람이 온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 온도가 안 맞아서 갑자기 내가 발이 시렵다 아니면 손이 시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진짜 방해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그때 초예민, 초집중 상태니까 여러 가지 온도에 대응할 수 있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무기, 필기구와 뭐 볼지. 시험장에서 볼 뭐 책이나 요약서를 챙겨가는 건데 일단 필기구는 사실 샤프랑 컴퓨터 사인펜도 나눠주시잖아요. 저는 그날 그것만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컴사도 따로 좀 챙기고 샤프도 챙기고 연필도 챙기고 다양하게 좀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 지금 모든 변수에 최대한 대응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샤프가 부러졌어요. 컴사를 힘줘서 누를 수도 있잖아요. 심을. 이런 모든 걸 다 상상하고 최대한 챙겨가되 당연히 감독관님께 요청을 드리면 다 처리를 해주시겠지만 감독관님도 그날 감독관이 처음이실 수도 있고 당황하실 수도 있고 그게 바로바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때 우리라도 대안을 갖고 있으면 혹시 그럼 지금 일단 급하니까 제가 갖고 온 거 이거 써도 될까요? 하고 보여드리고 검사 받고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그날 제가 가져간 걸 쓰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꽉꽉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방에 넣어서 뒤에 내야겠지만 혹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무물에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어떤 책을 얼마나 챙겨가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당일에 쉬는 시간이 긴 것 같아 보이지만 OMR 감독관님께서 체크하시고 나가도 된다 뭐 하실 때까지 시간도 좀 있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싶을 거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진 않아요. 미리 좀 그 시간을 어떻게 뭐 봐야 돼 하고 이제 막 이만큼 가져간 책을 얼레벌레 보다가 흘려보내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거 보고 가겠다라고 딱 미리 정해두시고 그것만 보면 되니까 마음도 편하거든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일주일 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날 볼 거를 조절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가 좀 바뀌어갖고 요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전 시가랑 문법을 그날 당일에 봤어요. 단기 기억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봤고 수학은 공식만 쓱쓱 넘기면서 개념서만 넘기면서 마음 편하게 하는 정도로 봤고 영어는 개념 말고 제가 풀었던 문제집을 가지고 갔어요. 아마 마지막에 파이널 문제집을 풀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집 푸시던 게 있을 수 있는데 딱 한 것만 가져가서 그냥 쓱 넘기면서 내가 헷갈렸다고 별표 쳐놓은 거나 틀린 거 봤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이나 제2외국어는 암기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잘 보내면 확실히 빛을 발하는 시간. 탐구와 외국어. 긴장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탐구를 잘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기구도 챙기고 책, 요약서 챙기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해서 안 해간 부분을 위주로 챙기는 거. 이거는 수능 D-2까지의 준비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능 전날 아니에요. 수능 D-2까지. 물론 이 영상을 전날에 보고 계시다면 오늘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1교시를 마치고 2교시는 D-1 수능 전날 그날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실은 조교가 없나? 이 수능 전날 D-1. 자, 과연 수능 예비 소집일은 학교를 가긴 가지만 수험표만 받고 일찍 끝나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그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시험 볼 학교를 가볼까? 아니면은 그날 자습 시간이 길게 생긴 거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 추천은 그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기상 시간을 맞추는 건데 사실은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기상 시간을 맞추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시지 말고 전날에 한번 여유 있게 도착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를 계산을 하시고 그 시간에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기상에 실패했다.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 수능이 아닙니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액땜하신 거예요. 전날에 잘 일어나면 난 내일도 잘 일어나겠다. 근데 전날에 조금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알람을 구비하시든지 누군가에게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실 텐데 학교를 가면 그러니까 예비 소집일이잖아요. 가면 저희가 수험표를 받아옵니다. 어느 고사실에서 몇 번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볼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 소집일날 일찍 끝나는 게 사실은 고사장에 먼저 가봐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되게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해요. 갈까 말까? 왜냐면 수능 전날이니까 사실 욕심내자면은 막 볼 것도 많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날 반드시 정말 반드시 고사장에 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날은 일단 고사장 방문. 처음 가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학교 앞까지 친구 만나러 가봤더라도 교문 안에서부터 그 교실에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을 테니까 은근 교문에서 본관 있고 별관 있고 막 이런 학교가 많으니까 찾아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수능날 아침에 겪을 그 긴장감을 최대한 전날에 미리 땡겨서 겪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고사실에도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고사장 학교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고사실을 보통 오픈을 해놨었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저는 고사실 그 교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책상 세팅을 이미 해놓고 다들 학교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교실에서 내가 몇 명이랑 같이 볼 거고 내가 몇 번째 자리에 앉아서 보겠구나, 이런 걸 한번 좀 봤습니다. 왜냐면은 장소를 미리 안다는 게 굉장한 심적 안정을 줘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내일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보겠구나 라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진짜로 그 다음날 시험 볼 때 훨씬 더 긴장이 덜 돼요. 그래서 고사장에 방문을 하고 고사실에 들어가 보기. 근데 들어가 보는데 제가 여기 갈 때 챙겨갔던 게 있어요. 제가 책상 흔들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시험 때는 긴장되고 마음이 급하니까 평소보다 더 힘이 들어가서 막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책상이 흔들리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덜그덕덜그덕. 그걸 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갈 때 박스를 깨끗한 면을 몇 쪽 잘라갔어요. 한 이만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5개 정도 갖고 가가지고 꾹 눌러서 완전 납작하게 만들어서 가져가서 고사실에 갔어요. 갔더니 삐그덕거리더라고요, 책상이 진짜로. 그래서 여기 다리가 짧길래 그 밑에다가 이거를 껴놓고 왔습니다. 박스 조각 이랑 아니면은 그 A4 용지 있잖아요, 빈 거. 이거를 좀 접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또 이제 혹시라도 부정행위에 걸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아무 글자가 안 써진 빈 거 좀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넣으시면은 책상이 안 흔들리는 거 확인하시고, 방석을 갖고 가서 깔아봤을 때 맞는지, 이 높낮이가 한 2, 3cm만 달라도 되게 팔, 어깨가 불편하거든요. 그 방석 깔아봤을 때도 딱 잘 맞는지를 확인을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변태 같겠지만 예비 소집일 날 이거를 미리 해보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그게 하루 종일 신경 쓰일 어떤 것들을 다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보시고, 만약에 방문까지 했는데 고사실 들어가 보는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잠궈놨다고 하면은 안에 보면서 내가 저기 자리겠구나 하고 박스 조각은 그냥 아침에 일찍 가서 밑에 껴놔도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를 알고 제가 한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긴장도를 굉장히 완화시켜줘요. 훨씬 더 긴장을 덜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녁은 주변에서 몸보신 할 거리를 주시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몸보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몸보신은 데이 2, 3까지 하시고 전날에는 체하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먹되 탄수화물이 좀 들어간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주무세요. 저녁 드시고 간단히 공부하시다가 주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날 뭘 공부할까? 이것도 되게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공부는 그냥 간단하게 내일 뭘 볼지를 정리한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날에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고 늦게까지 안 하는 거. 공부는 적당히, 그러고 일찍 자기. 이게 사실은 전날 밤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제발 꼭 일찍 자세요,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수능 당일입니다. 자, 일단 수능날 아침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이날도 막상 일어나 보면 그냥 평소와 똑같은 어느 조용한 하루의 느낌이실 거예요. 대신 다른 것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생기지 않도록 여유 있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침 식사를 만약에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계란이라도 좀 드시거나, 아침에 국어 수학 풀 때 너무 배가 고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히 드시면 좋겠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뭐 가져가서 몇 시에 뭐 볼지 계획했잖아요. 일찍 가서 계획대로, 포인트는 계획대로 공부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같은 고사장에 배정받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와 수다 떨기 금지. 떨리니까 엄청 반갑거든요. 그 친구가 서로를 위해서 그냥 간단한 응원 정도만 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거를 못하면 또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고 그냥 다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계획하신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관님 이제 들어오실 거고, 막 이것저것 얘기해 주실 거고, 가방 뒤에 갖다 놓으라고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유의사항 말씀해 주실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신 다음에 1교시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매 교시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보낼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근데 데플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작은 루틴 만드는 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당연하죠. 시험이니까 긴장 어떻게 하면 좀 덜 할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긴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작은 루틴 같은 거 미리 만드시고 이거를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걸 했으니까 준비가 됐다라고 스스로한테 어떤 준비 신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보는 게 제 루틴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 물건을 걸치고 있지 않아도 뭐가 항상 있을까 봤더니 그냥 자연이 항상 있잖아요. 그냥 온갖 자연 만물을 다 불러요. 다 힘을 달라고. 오늘 저 시험 진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끝내게 해주세요.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20초도 안 걸리거든요. 원래 그 멘트를 하는 게 어떤 긴장되는 일을 맞이할 때 중학교 때부터 해온 제 습관인데 중요한 거는 데블스 플랜에서는 창문이 없었어요. 생활동에 인공 창문이라도 있었는데 감옥에는 인공 창문도 없어가지고 새로 루틴을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발끈을 풀렀다가 다시 묶는 거거든요. 화면에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는데 아침에 메인 매치 갈 때나 저녁에 감옥 매치 갈 때 신발끈 풀고 다시 이제 묶으면서 전의를 다지는. 그래서 이제 묶었으니까 나는 다 준비됐다. 이런 마음가짐을 세팅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추천드리는 네? 저 옛날에 영어 지문을 읽어서 알게 된 건데 무릎을 네. 손으로 이렇게 감싸면 내 체온이 전해지는 그 긴장감이 확 오 진짜? 너의 루틴은 그거야? 오 좋다. 예시를 그럼 좀 쓸까? 예시. 기도? 운동화끈. 근데 난 3번 좋다. 제작진이 말씀해 주신 거 좋은데요? 3번. 무릎에 방금 안 보이셨죠? 어떻게 주냐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 무릎 관절을 좀 이렇게 데펴주는 건가 봐요. 근데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해도 온기가 느껴진다 좀. 무릎이 되게 차가워지기 쉽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 좋다. 손으로 이제 무릎을 감싸는 거. 나 스스로한테 너 지금 준비됐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했었는데 또 있어요. 시험지 받을 때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도 떨리잖아요. 시험지가 앞사람이 넘겨주거나 아니면 감독관님이 이렇게 딱 내려놓을 때 풀썩하면서 그 시험지 특유의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 향을 항상 시뮬레이션하고 그 향을 좀 즐겼어요. 이 종이향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종이향 맡기. 되게 이상하지만 앞에 거는 너 지금 준비됐어? 라는 신호고 여기서부터는 이거 한 판 뜨는 거야. 재밌는 일이야. 시작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맡으면 되게 흥분돼요.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서 그냥 가자! 링 위에 올라왔어!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겠죠. 아침에 일찍 갔잖아요, 우리. 탐구 과목을 먼저 좀 공부를 했어요. 많이 일찍 갔거든요. 근데 많이 일찍 만약에 못 갔으면 탐구 과목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탐구 과목이 오후에 있으니까 아침에 아주 일찍 갔으면 탐구 과목 살짝 보고 수학 살짝 보고 고전 시간랑 문법 보고 1교시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또 추우니까 그리고 긴장하니까 되게 작은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평소보다 좀 자주 가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안 가고 싶더라도 무조건 갔어요. 국어 시간 끝나고부터는 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왜 계획적으로 가라고 하냐면 언제 갈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쉬는 시간 딱 되자마자 갈 건지 아니면 좀 이따 갈 건지 아니면 시험 직전에 갈 건지 저는 중간에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급한 게 아니라면 시험 끝나고 난 직후에는 화장실에 줄이 진짜 길어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은 보통 아마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막 급한 게 아니면은 잠깐 참고 바로 그냥 공부할 거 꺼내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좀 줄이 빠지는 것 같으면 그때 화장실을 갔다 오고 다시 공부하는,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게 저의 계획이었고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본인의 화장실 계획을 세워서 그냥 또 그것도 그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변수가 생겨서 화장실을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도 뭐 화장실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변수가 없다면 계획대로. 이건 진짜 이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건 그리고 변시 보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수능, 변시, 온갖 과목이 여러 개인 시험을 보시는 분들 쉬는 시간에 답 맞춰보기 금지. 진짜 금지. 어차피 고사장 안에 답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답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알아봤자 틀렸다는 그 불안함만 커지고 맞춰봤는데 그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국어 시험 봤잖아요? 그냥 이제 국어는 오늘 특히 내 인생에 없는
과목이에요. 무조건 뒤에 가서 가방 가지고 와서 국어 쳐다도 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수학 꺼내세요. 수학 꺼내서 오시고 보다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수학 보다가 다시 기도하시거나 무릎에 손 놓으시거나 종이 형 맡으시고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답 맞춰보기 좋아하는 저도 그날 점심에는 쉬는 시간에는 절대 맞춰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점심시간인데 점심은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은 환기.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그 고등학교 때 너네 점심에 꼭 환기시켜라. 왜냐면 히터를 계속 틀어놓고 니네가 집중하기 때문에 공기가 되게 탁할 거다. 보통 다 식사 마쳤을 때쯤에 음식 냄새 나갈 겸 환기를 시켜라 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되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이날 밥 먹을 때까지 몰랐는데 밥 먹고 딱 환기를 시키니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몰랐는데 그 전까지 몽롱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특히 그날 아침에 떡을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찹쌀떡도 포함해서. 떡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떡! 안 돼! 떡보다는 초콜릿을 더 추천드려요. 떡이 진짜 잘 차는 거 아시죠? 떡은 끝나고 쫀득쫀득 먹으면서 나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점심시간에는 식사하시고 간단히 스트레칭 그냥. 근데 교실 밖으로 나가기 금지. 그러니까 교실 밖은 화장실만 나가시고 교실 밖에 나가지 않는 걸로. 또 변수를 우린 최소화해야 하니까 산책! 그날만은 산책 금지. 넘어질 수 있고 뭔가 일이 생겨서 못 들어올 수 있고 아시겠죠 여러분? 간식으로는 떡 금지, 스트레칭으로는 산책 금지. 교실 안에서 그냥 다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점심시간 이렇게 보내시고 준비해 간 것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날 점심 뭐 싸갈까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수능 당일 전매추 추천 비추천으로 조금 나눠서 해볼까요? O 여기는 X. 일단 제가 먹은 거는 저는 전복죽 먹었어요. 그날은 바로바로 뇌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들어간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죽을 먹었는데 그나마 단백질이 있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공부하면서 그냥 책 보면서 음식을 안 보고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전복죽. 간식을 저는 쉬는 시간마다 먹으니까 간식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안 고플 것 같은 분에게 죽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또 죽이라고 해가지고 막 불락죽, 매운 거는 안 됩니다 그날은. 왜냐면 우리 오후에도 볼 게 많아요. 그래서 불락죽, 매운 거, 너무 자극적인 거 이거는 저녁으로 드시고, 나는 소화는 자신 있다, 그리고 나는 좀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식 메뉴로 맵지 않고 단백질 가득하고 그래서 먹어서 든든한 그런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밥에다가 계란말이도 좋고 뭐 불고기도 좋고 뭐 소세지 볶음 좋고 장조림 이런 거 좋을 것 같고, 아, 난 소화 자신 있다 이래가지고 빵! 저도 빵 좋아하는데 이날만은 빵! 튀김, 돈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만 참아주시고 저녁에 먹어, 저녁.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그날 점심에 먹었다가 체해서 오후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면 그 음식을 평생 쳐다도 안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좀만 참았다가 날 위한 그 선물 같은 음식은 저녁에 먹는 걸로 하고, 우리 낮에는 뭐 단백질 들어간 전복죽이나, 나 전복죽을 내가 이때부터 좋아했구나.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능 당일 지금 점심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환기도 시켰고 산책은 가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우리 스트레칭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영어 시간인데요. 영어 하면 나 또 할 얘기 많은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드렸던 얘기니까 참고 참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험은 그냥 시험지만 나눠주면 시험이 진행이 되지만 영어 듣기평가는 그 듣기평가 방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모두가 다 정말 열심히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영어 듣기 CD가 튈 수 있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 수능날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진짜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도 막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믿기지가 않고 그냥 당황해갖고 이렇게 딱 얼음해서 얼어 있었는데, 그 옆에 어떤 그 당시에 되게 재수생으로 보이는 언니가 있었어요. 뭔가 포스가 딱 있고 그분이 갑자기 진짜 큰 소리로 시험지를 쫙 넘기시고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실에 있던 열 몇 명이 동시에 다 거기를 보고 아! 하고 막 풀었어요. 왜냐면 그때 감독관님까지 당황하셔가지고 뭐라고 지시를 못 하시고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시험 시간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독해를 먼저 풀고 문법 문제 풀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그리고 그 하나의 교훈을 얻은 거죠. 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찾으면 있을 테니까 당황해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겠다. 이거를 제가 수능 전에 알았다면 더 놀라지 않고 좋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 시험을 마무리하는 거에 더 집중하시고 억울한 거는 끝나고 나서 해결하면 되니까 일단 억울함은 넣어두고 분노는 넣어두고 그 감정은 넣어두고 차분하게 내가 뭐 할 수 있지? 하고 막 하고 그렇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영어까지 받고 그다음 쉬는 시간에 또 똑같이 저희 아까 얘기한 대로 가방 가지러 가서 탐구 과목 책이랑 간식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공부하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하고 탐구 과목 보고 드디어 수능이 끝납니다. 하루를 어쨌든 견뎌냈다는 게 사실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의 경우에는 영어 듣기평가 CD가 튀는 거였지만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전국에서 몇십만 명이 1년에 딱 하루 같은 날 그 시험 보는 건데 어떻게 똑같은 조건이 있겠어요. 뭐 사건 사고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없어야 하겠지만 그 일이 만약에 그 몇십만 명 중에서 하필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날 그 일이 있어서 이 수능이 어떻게 되더라도 절대 인생 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절대 뭐 울지 마시고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어요. 화이팅!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혹시 그 궁금하실 만한 게 또 더 있을까 싶어가지고 무물을 올렸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주제들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무물 질문은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고 몇 가지 조금 남은 게 있는데 아니 밸런스 게임 보내신 분도 있어요. 타종 3분 전에 OMR 밀려 쓴 거 알아차리기 vs 타종 3분 후부터 졸음 쏟아지기. 당연히 타종 3분 전에 OMR 밀려 쓴 거 알아차리기가 더 좋죠. 왜냐면 OMR은요 떨지만 않으면 금방 쓸 수 있어요. 그냥 손 들고 바꿔주세요 하면 바로 이렇게 탁 주시고 시험번호 먼저 이렇게 막 쓰고 그 다음에 착착착 해서 여러분 1분 남아도 할 수 있어요. OMR은. 그러니까 절대 떨지 마시고 1분 안 남아도 할 수 있어요. 초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OMR이기 때문에 되게 인식 잘하니까 나중에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OMR 3분 전에 밀려 쓴 거 너무 넉넉해. 근데 타종 3분 후부터 졸음 쏟아지는 거는 90분, 80분을 지금 졸음과 함께 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전 OMR이 날 것 같은데요? OMR 많이 바꾸실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사등 탐구 시험 끝나고 쪽잠 자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다음 끝난 시간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하시는 거라면 굳이?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험 날은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좀 막 분출되기 때문에 살짝 흥분 상태로 가 있어요. 쉽게 졸리진 않거든요. 좀 피곤하더라도 왜? 졸리던데요, 영어 볼 때? 밥 먹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어쨌든 그래도 쪽잠을 자는 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이 끝나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능 전날까지 얼마나 노력했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로 그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막 빨리 끝내고 뭐 빨리 내고 좀 쉬어야지 보다는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번 풀거든요. 30분 안에 끝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풀면서 OMR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절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내가 쉬었다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라도 실수해서 틀리면 스스로한테 너무 질책을 할 것 같아가지고 지루하더라도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푸셨어도 다시 푸시고 다시 풀었어도 다시 또 푸시고 OMR 확인하시고 저는 완전 온전하고 충실하게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다시 봐도 제일 잘 볼 것 같은 과목 수능 볼 때도 수학이 제일 자신 있었고 지금 봐도 수학이 요새 근데 문이과 합쳐졌다고 하긴 하는데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수학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N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변호사 시험 다시 보게 된 후배들한테도 많이 해주는 얘기인데 이게 다시 보면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처음 시험을 보면 오히려 덜 떨릴 수 있는데 다시 시험을 보면 어쨌든 내가 그 시험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갖고 다시 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더 떨리고 혹시 만약에 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더 긴장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인생에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만큼의 시간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믿고 그리고 사실 N수라는 결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심을 했을 때의 나를 믿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이든
아니면은 N수 하시는 분들이든 다 상관없이 이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험이 다 운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준비한 대로 실행하고 오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러면 수험생분들은 그러시겠죠. 저 그동안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공부만 해요. 다 자기가 고군분투했겠죠. 공부하기 싫은 마음과 이겨내기 위해서 노는 시간도 약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하고 딱 교무 나서고 나면은 진짜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여러분. 후배 되고 싶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귀여웠는데 응원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후배분들이 또 많이 생기시면 너무 좋겠네요. 이제 제가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무물까지 끝났고요. 사실 시험 볼 때요, 여러분.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기세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세 있게 가시면 돼요. 왜 기생충에도 나오잖아요. 시험, 면접 이런 거는 내가 그냥 냅다 자신 있게 그냥 빡빡빡 하고 떨지 않고 그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딱 교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유입니다, 여러분. 뭐 못 먹었던 거 아니면 못 놀았던 거 막 수험표 할인도 되잖아요. 신나게 노시고 뭐 채점하실 분들 가채점도 하시고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딱 그날을 기점으로 여러분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학교에 있었고 짜여진 시간표대로 계속 공부를 했고 그동안은 뭔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수능이 끝난 그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하루하루를 살게 될까? 이런 설레는 고민을 하는 시간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럽다. 진짜 너무 좋은 시기네요. 모든 분들이 별 탈 없이 건강하게 그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진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수능 잘 보고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안녕!